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1살 민지혜입니다. 저는 올해 봄에 출산을 한 새내기 엄마인데요. 출산을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베이비 페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청소를 해드립니다 라는 문구에 끌려 가까이 가서 보니 어떤 청소기 업체에서 집안 먼지를 청소를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출산 전에 대대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던 터라 이거 신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예약일이 되어 그 업체에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청소기는 물을 회전시켜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원리로 청소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집 방을 청소하고 나온 물에 담겨있는 먼지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마치 시궁창 물 같았거든요. 그 후에 업체에서 해주는 제품 설명을 듣고 저는 완전히 혹해서 그만 그 청소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청소기의 가격이었는데요. 자그만치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 뭐에 단단히 홀렸는지 덜컥 구입을 결정했고 지금도 4년 장기 할부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냐고요? 전혀요. 청소기가 무겁고 불편해서 현재는 창고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때 그렇게 성급하게 구입을 결정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쓸데없이 큰 돈을 낭비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네요. 네,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공감이 너무 되네요. 맞아요. 요즘엔 특히 홈쇼핑이나 어플로도 쇼핑을 간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네, 보다 보면 혹해서 결제를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놓고 보면 사용하지 않아서 창고에 넣어놓은 게 많아요. 그걸 보면 너무 아깝고 속상한데 민지혜님은 진짜 너무 후회하셨겠어요.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박상중 강사님의 강연을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상준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사연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깊이 사고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해 나중에 후회해본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물건인가? 내가 저걸 사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좋아 보이는 제품에 현혹되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깊이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면 그 순간에는 정말 잘 산 것 같아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나중에는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은 씨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행복감이요? 최근에는 좀 보너스를 받았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꽁돈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돈으로 뭐 하지 생각하다 보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돈은 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금방 쓰게 되고 과소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순간 허탈해지기도 했어요. 네, 주은 씨가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서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들 느껴보셨겠지만 이렇게 느낀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삶으로 강하게 끌고 가는 이 나쁜 마음을 알아야 하고 마음의 병도 알아야 하고 이런 마음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공부, 특기, 재능,
지식 개발을 시켜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녀가 인류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특기를 살려서 유명한 운동선수나 배우가 되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에 비해 마음의 세계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 알기 위한 눈을 뜨게 하는 교육은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지식이나 재능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강사님 말씀처럼 우리 대부분은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좋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배우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좀 더 잘 극복하고 좀 더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도 아니라서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알아가는 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외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잠잠히 살펴보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은 많이 다릅니다. 마음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현미경으로 병균을 관찰하듯 마음을 세밀하게 더듬어가면서 사고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고를 통해 마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 생기면 문제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고를 통해 마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 생기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어려움도 보이고 피할 수 있는 길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축구교실에서 축구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아서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아 센터가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모여서 축구를 배우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문을 닫아서 한두 달 월급을 못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센터를 오픈하더라도 부모님들의 걱정으로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아서 기존 아이들의 절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집의 가장인데 월급을 못 받고 월급을 받아도 원래 받던 급여의 절반밖에 못 받으니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는데 저희 센터 원장님께서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우리가 다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셨고 그 뒤로 계속 모여서 안전하게 센터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홍보를 하더라도 직접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을 했었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대면 홍보를 할 수 없으면 비대면 홍보라도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비대면 홍보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함께 머리를 맞대 생각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센터가 오며 가며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번화가 주변 사거리에 현수막을 크게 게시하였고 지역 맘카페, 개인 블로그, SNS에 매일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센터 홍보글 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대비해 변경된 수업 방식이나 센터 소독 및 방역에 대한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생겨났고 작년에는 신규 등록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올해는 신규 등록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작년에 비해 아이들이 30% 정도 늘어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상황에 대해 비관하고 계속 머물러만 있었다면 우리 센터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직장을 잃게 되었겠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고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니 길이 보였고 그에 대한 성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팬데믹에 빠지고 있는 요즘 그 강사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에 빠져 힘들어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을 통한 사고의 전환이었던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사고하는 것은 마치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보는 눈을 뜨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어려움도 보이고 피할 수 있는 길도 보입니다. 불행을 이겨내는 것도 슬픔을 이겨내는 것도 그리고 인생길에 파여 있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도 재에 빠지지 않고 복되게 사는 것도 마음의 눈을 떠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씨, 혹시 지존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전에 지존파에 대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 집단이잖아요. 네, 지존파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존파는 1994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유층에 대한 증오로 5명을 연쇄살인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부유층을 나타내는 신조어 야타족 또는 오렌지족, 부자 부모 덕에 화려한 소비 생활을 누리는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여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하여 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인육을 먹는 등 엽기적인 연쇄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들에게 살해된 사람들은 부유층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살해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최고급 승용차를 탄다고 다 야타족 또는 오렌지족이었을까요? 살해당한 분 중에는 기타를 치는 밴드 마스터가 있었는데 이분은 악기를 싣기 위해 큰 차가 필요했고 돈을 모아 어렵게 중고로 그 차를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수성가 중소기업 사장분도 계셨습니다. 즉 이들의 타겟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죽인 셈입니다. 단순히 최고급 승용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하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자신들도 사형에 처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가난에 대해 비관하고 이로 인해 돈이 많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또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들이 조금만 그들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고 생각하고 사고했다면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해. 돈 많다고 웃어대는 놈들은 다 청소해버려야 해.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들 마음에 가득 차서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네요. 저는 이 사건을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좋은 차를 탄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를 통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를 하면 마음에 대해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앞에 닥칠 일이 보여서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웅덩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세계에 대해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쉽게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세계를 배운다면 자살이나 이혼, 범죄 등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깊은 사고를 통해 마음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면 그러한 문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사고를 하기 쉬운데 의사결정을 할 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해 본다면 보다 객관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발명가나 어느 분야에 뛰어난 인물들은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새우깡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1970년 농심에서 이 새우깡이라는 국민 간식을 만들어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당시 한국에서의 과자는 이 뻥튀기 정도가 다였는데 뻥튀기 말고 다른 방식의 과자는 왜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며 기름에 튀긴 과자를 만들어 보기로 도전하여 새로운 간식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에 부딪혀도 끈질기게 생각해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 새우깡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 농심은 자본금이 넉넉하지 못했던 기업이기에 다른 나라에 있던 과자 제조 기술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도입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우깡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조 설비부터 원자재 그리고 공법까지 모든 것은 임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하며 이뤄낸 작품이었습니다. 제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을 했지만 제조 후 일부분은 새까맣게 타서 나오는가 하면 제대로 된 포장 기술이 없어서 봉지 안에 과자가 부스러져서 나와 쇠주걱 대신 손으로 직접 넣어 포장하는 등 지금 생각하면 우픈 사연을 갖고 우여곡절 끝에 새우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요한 사실로 우리나라에서는 변성 전분을 생산하지 않아서 수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우깡 먹으면 유난히 바삭하지 않나요? 네, 엄청 바삭바삭하죠. 네, 이런 식감을 내기 위해 4.5톤 트럭 80대 분량의 소맥분을 사용할 정도였다고 하니 끊임없는 난간을 뚫고 나오게 된 국민 간식이 새우깡입니다. 네, 새우깡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는 과자였는데 매번 지금까지 맛있게 먹기만 했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것인지 몰랐네요. 그니까요. 네, 어린 아이들이 3살, 4살쯤이 되면 왜라는 질문을 부모님께 계속하곤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가 커지기 위해 궁금한 것이 많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고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사고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사고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연을 들으니까 사고를 하면 마음에 대해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앞에 닥칠 일이 보여서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웅덩이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민주 씨도 사고를 통해 어려움이나 불행을 피해가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사고를 깊게 했다기보다는 사고가 깊은 분의 조언을 얻어서 여러 문제나 어려움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는 일반 사기업이었고 하나는 대학교였는데요. 사기업은 정규직이었지만 대학교는 계약직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가 급여가 더 적었고요. 고민을 하던 차에 주변에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 대학교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9년간 일을 했거든요. 대학 전공이었던 중국어를 활용하거나 해외에 가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참 유익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택의 기로에서 단순히 보여지는 조건들만 보고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민주 씨가 조언을 구하고 그분의 조언을 깊이 듣고 그걸 따라서 결과적으로 민주 씨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로 선수로 도전을 하냐 아니면 대학교를 자퇴하고 프로팀으로 도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연히 아시는 분의 도움으로 일본 프로팀 테스트를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학교를 자퇴하면서까지 도전을 해야 되나 대학교 졸업장은 따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프로팀에 소개시켜 주신 분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도전해보자 큰 경험이 될 거다라고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러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프로팀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지에 계셨던 에이전트 분께서 저를 잘 봐주셔서 일본 실업팀에 입단을 시켜주셨습니다. 급여도 많지 않고 프로팀은 아니었지만
거기서는 축구를 하면서 유소년 아카데미도 같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유소년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배웠던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그때의 경험이 크게 작용을 하고 한국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니 더욱 넓은 영역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단순히 사고한 게 아니라 그런 사고를 통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었네요.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한국무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무용을 하다 보니까 몸이 유연해야 하더라고요. 네, 어떤 안무는 양팔을 벌리고 뒤로 90도 이상 허리를 젖혀야 하는 안무가 있었는데 그 동작을 하면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가 허리가 뻣뻣하고 약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꾸준히 허리 운동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자세 교정에 신경을 쓰고 계속 허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무직을 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허리에 그렇게 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으니까 약 10년 전인데 그때 그냥 운동 안 하고 방치했었으면 지금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무용을 통해 허리가 안 좋은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린데도 허리가 뻣뻣하고 아픈데 나이가 들면 더 아플 수도 있겠구나. 지금부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세를 똑바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사고하지 않고 그냥 넘긴다면 큰 사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일에도 사고를 한다면 큰 행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고를 통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깊은 사고를 통해 마음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시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